자,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은 당연히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죠. 자, 주거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판례가 사람의 기와 침식에 사용하는 곳이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건물은 기둥, 지붕, 벽 이렇게 세 가지가 갖춰지면 독립된 건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그런 특별법이죠. 자, 그러면 주거용이냐 아니냐를 뭘 가지고 판단할 것이냐, 실제로 주거로 사용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주거용이다 아니다를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 대장 같은 공부상 표시를 가지고 주거용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건축물 대장을 보면요, 거기에는 용도 표시가 나오거든요. 그러나 그 용도가 설령 창고나 사무실, 여기는 비주거죠. 그러나 임차인이 이러한 건물을 임차를 해가지고 실제로 주거로 사용하고 있다면 얼마든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임차인이 미등기 건물을 임차를 해가지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아니면 무허가 건물을 임차를 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경우에 임차인도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느냐?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 건물이 미등기 건물이든 무허가 건물이든 관계없이 실제로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법 이름을 보면요, 임대차보호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에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가 있고요. 실제로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법은 미등기 전세 계약에도 이 법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이런 명문 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이 법은 임대차 계약이든 미등기 전세 계약이든 가리지 않고 전부 다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를 그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언제냐? 자, 이것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거용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거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용도란에다 주거용이라고 썼다면 주거용이고요. 만약에 비주거용, 사무실이나 창고 이런 식으로 기재를 했다면 일단 그 건물은 비주거용 건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그 시점이라는 거고요. 만약에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 비주거용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이후에 자기가 임의로 주거용으로 개조를 했다면, 자, 원칙적으로는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지만 임대인이 승낙을 한 경우, 즉 임대인의 동의를 얻었다면 이 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관련된 판례가 나오는데 이 판례는요,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 표시를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건축물 대장에 창고, 그 다음에 사무실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임차인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거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이 뒤에 사례를 보면요, 주거와 비주거용으로 겸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어떤 건물이 주거와 비주거를 겸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건물을 주거용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냐? 자,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임대차의 목적이라든가 전체 건물과 그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 형태, 그 다음에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의 이용관계, 그리고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지, 자,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를 해가지고 한목적적으로 종합적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